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결혼 10년 차,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직장 생활은 39인 지금 딱 14년 차이고요. 그간 출퇴근하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니까 세상에는 참 생각지 못한 일을 겪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설마 정말 이게 실화라고 할 만한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역시 그런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원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다가 2년 전 절연 후에 지금은 냉랭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며 행사며 저는 시댁일에 일절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도 이해해줬고 아마 향후에도 시댁과 왕래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남이었던 사람이 묶이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하물며 피를 나는 내 가족도 같이 살면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아마 대부분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음에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거의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도 아직까지 어머니는 본인이 저에게 한 행동을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온 가족이 감쪽같이 단체로 눈이 멀어 한 사람에게 농락을 당했었죠. 고부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제가 왜 지금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게 되었는지 얘기하자면 결혼 초반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듯 하네요. 결혼 초반부터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만 해도 저랑 어머니는 딱히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살가운 사이라 할 수는 없었어도 저는 시부모님께 할 도리는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남편 형제는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동생은 전문직이라 수입이 좋았던 반면 저랑 남편은 뭐 직업이 탄탄해도 월급이 많지 않은 직종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만 둘이라 제가 챙겨드리는 걸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 하시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어머니 상을 직접 차려드렸고 다음에는 임신 중이라 제가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해드리고 같이 마사지 받고 네일숍에도 가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 보았는가 봐.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덕분에 이런 호강을 하는구나. 오늘 고맙다. 어머니, 아들들이랑 대체 뭐라고 사신 거예요? 한 번도 아들이랑 백화점 와본 적도 없으시다고요? 백화점이 웬 말이니? 둘 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나랑 마트도 안 가려고 했지. 딸 키우는 집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니? 이것뿐이겠어요, 어머니? 친정엄마랑 딸은 원래 각별하니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종종 이런 이벤트 해드릴게요. 며느리 덕에 이런 재미도 있으셔야죠. 그래, 맞다. 아무튼 나도 남들한테 며느리 자랑 좀 해도 되겠구나. 열아들보다 며느리 하나 있는 게 훨씬 좋지 뭐니.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어. 다들 말도 없이 무뚝뚝하기만 하고 말이지. 어머니는 며느리로 인해 나름 문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하시니 며느리로서 저도 좋았죠. 남편과 결혼할 때 저한테 말 안 되는 요구를 하신 분도 아니었고 굳이 사이가 나쁠 일도 없었기에 앞으로 살면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더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유독 신뢰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시댁은 말하자면 형편이 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덕에 시댁은 2번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차익을 좀 냈어요.
처음 5년 만에 부동산 차익 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보시더니 나중에 제가 돈 굴리는 얘기하면 무조건 며느리 말대로 하신다는 분이셨어요. 당연한 말인 게요. 며느리 덕에 대출은 내셨지만 1억 넘게 돈 버셨는데 그럴만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경청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가진 게 없어서 남편하고 꽤나 힘들게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간소히 살림 시작했고 식장이나 신행 등 제가 소소히 챙겨서 결혼했고 친정에서는 집 보증금에 예단 정도 했고요. 처음 시작부터 빚이 있는 상태여서 바라는 거 없이 그냥저냥 간소히 아기자기하게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작은 머리핀 하나 받은 거 없지만 어려운 형편이시기에 따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나 욕심은 안 부리신 듯해요. 저는 이게 어머니가 나름 좋은 분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중간에 남편이 알아서 전부 커트해버린 탓도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현명한 남편이 저 모르게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한 덕에 큰 소리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서로 돈 벌어 빚 갚으며 오손도손 살아왔습니다. 둘 다 월급쟁이라 수입은 한정적이었지만 둘 다 경제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돈 버는 재주는 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은 저입니다. 차곡차곡 통장에 돈을 모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투자도 하고 재테크를 한 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결혼 2년 만인가 처음 남편과 저 대출 끼고 집 산다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난리치며 반대했었어요. 그동안 저랑 큰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우리 부부가 집 산다는 소리에 그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빚을 내면 큰일 난다는 것이었죠. 아마 억소리 나는 대출에 시어머니가 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 미쳤니? 억소리 함부로 하지 말어. 그러다가 억하고 죽는다. 니들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고 사야지. 왜 그리 대출 내는데 겁이 없니? 애미 네가 그러자고 했다며? 나는 반대다. 이제 곧 애도 태어나는데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 빚을 어찌 감당하려고 억대 빚을 낸다는 거야, 응? 내 아들 허덕이며 사는 꼴 못 봐 나는. 영남이처럼만 번다면야 내가 무슨 걱정이겠니. 둘이 월급 합쳐도 영남이 하나 버는 것보다 못한데 그런 빚을 내? 절대 안 된다. 그 당시는 금리도 낮을 때였고 정권에서 집 사는 걸 권할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택도 없는 말이지만 심지어 고정금리 2%대 대출도 1금융권은 수두룩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내시면서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려본 적도 없었고 굴려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감히 빌릴 수 없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 절대 없어요. 저희 그 집 사서 눌러 살 생각 아니거든요. 원래 금리 낮을 때는 대출을 내야 돈 버는 거라고요. 집으로 돈 벌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감당해도 우리가 하는 거고 어머니한테 피해가는 일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없잖아요. 엄마도 펀드로 소소히 재미도 보셔놓고는 왜 이 사람 한다는 일에 반대를 하고 그러세요? 내가 엄마 타박 듣자고 집 산다고 말했겠어요?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말한 거지? 아유, 난 모르겠다. 니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 마음대로들 해. 나는 분명히 말렸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난리를 치고 아들 힘들다니 어쩌느니 하시던 양반이 나중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들이 돈 버는 결정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 아파트를 사고 3년 후 매도하면서 대출을 다 갚고 나서도 꽤나 큰 돈을 남겨
더 좋은 상급지로 아파트를 옮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께도 좋은 아파트 정보 알려드렸고 마침 사시던 아파트를 매매하시면서 이사를 가셨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남편도 어머니에게 큰 소리 좀 쳤죠. 살면서 동생이 형보다 잘난 덕에 은근히 신경 쓰이고 존심 상할 때 많았는데 마누라 잘 만나서 다 극복했다면서요. 어머니 역시 제 덕분에 돈 재미 좀 본 후로는 저에게 돈 문제만큼은 찍소리 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은 뒤로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서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조금 더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아무리 돈을 벌었다지만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니 큰 돈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시댁에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라 어머니는 저에게 더욱 싫은 소리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댁이 명절 차례는 물론이고 제사도 1년에 3번이 있는 집입니다. 저는 친정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문화 거부감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들과 친정엄마 일 돕는 게 당연했고 워낙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 음식 만드는 것도 익숙합니다. 제사 문화가 집집마다 달라 배워야 할 것 말고는 시어머니는 딱히 저에게 할 게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랑 손발이 잘 맞으니 저도 이러면서 타박 들은 기억은 거의 없네요. 어머니에게 요리 배울 때야 뭐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거야 당연하지만요. 이렇듯 큰 문제 없이 지냈던 고부 사이였고 제가 며느리 되고 나서 집안 분위기 좋아졌다며 시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문제없는 집안 없는 거 아시죠? 이걸 문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람 인성이나 됨됨이도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남편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시댁에서는 좀 문제였습니다. 다른 집처럼 도박이니 주식이니 하면서 돈 날리고 망나니 짓을 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시동생은 저보다 1살이 어립니다. 공부도 잘했다고 남편에게 들었고 전문직이기도 해서 시어머니는 늘 작은아들 자랑을 입에 붙이고 사십니다. 사실 큰아들이랑 큰 며느리 자랑은 어디 가서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시동생이요. 잘났고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조금 못돼 처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주의? 이런 성향이 강해요. 자기는 솔로에 이미 집도 예전에 사놓았고 우리보다는 더 여유로운 형편이면서 늘 형은 장남이니까 더 많이 해야 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며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다면서 자기 조카에게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시동생은 앞으로도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이 35이 다 되도록 모쏠이라는 말 듣고 엄청 놀랐는데 가족으로 지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시동생은 보통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여자 좀 소개하라고 난리셨는데 제가 2번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시동생에게 퇴짜를 맞아서 소개해줬던 여자들이 어이없어 했던 일이 있고 나서는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누굴 소개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혼자 통장에 돈 쌓아놓고 늙어 죽겠다고 말이죠. 때 되면 장가가는 것도 효도라고 그렇게 도련님을 다그치셨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들이 다 놀랬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연애를 했냐? 연애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하는 와중에 더 놀라운 건요. 글쎄 예비 신부가 의사라는 겁니다. 저도 내심 놀랐지만 시동생이 워낙 까탈스러우니 그동안 자기 눈높이에 맞는 사람 고르느라고 참 애썼겠구나 싶었죠. 고르고 골라 의사 신부 얻었으면 승리자구나 했습니다. 의사라고? 혹시 병원은 어디냐? 전문이야?
아니, 그냥 대학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있어. 연애할 때도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는데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다. 형, 나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그래, 이 자식아. 좋겠다. 근데 보통 의사들은 바빠서 지들끼리 만나고 결혼하지 않냐? 어떻게 전혀 연관 없는 직군이 너랑 만나는 거래? 나 다니는 골프 모임에서 만났어. 아무리 바쁜 의사도 먹고는 살고 여가는 즐기는 법이지. 근데 의사라면 우리 집 기둥뿌리 뽑히는 거 아니냐? 왜 의사 남편 얻으려고 10억짜리 집도 해가는 세상이잖아. 너한테도 바라는 거 있겠지. 집에 인사는 했고? 아직 안 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랑 둘만 가족이라네. 아마 힘든 형편에 딸을 의사 만드신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가 딱히 나한테 많이 바라지도 않으시더라. 밖에서 식사만 한 번 했는데 그냥 둘이 알아서 결혼하고 나중에 상견례 때나 보자시던데? 그 말 듣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의사 딸이라면 보통 애지중지 공을 들여 키운 게 아닐 텐데 뭔가 대충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뉘앙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암튼 어찌어찌해서 시동생은 결혼은 하긴 했습니다. 물론 시동생이 진작에 자기 앞으로 해놓았던 집에서 시작했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의사치고는 시댁에 예물도 크게 안 바랬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 받을 건 다 받았더라고요. 샤넬 백에 까르띠에 시계에 반지는 또 부쉐로네. 저랑 남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찔리셨는지 무슨 집에 있는 금을 녹여서 동서 결혼 반지를 해줄 건데 그때 제 것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해주시지 제가 무슨 동서 꼽살입니까? 맞으라고 의무는 다 시키면서 옛다 떡하니 주마 하시면서 녹인 금으로 반지라뇨. 10돈을 해줘도 싫다고 했을 겁니다. 여하튼 뭔가 이때부터도 시어머니의 동서 차별이 은근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동서에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하객들이 너무 정없어 보이고 딱딱해 보인다나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라는 직종에 환상은 없지만 어쩐지 다들 전혀 의사 같지 않다는 말을 넌지시 하더라고요. 시동생 장모님도 뭔가 딸과 어색해 보인다면서 이상하다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하지만 그때 이상해하는 낌새를 챈 남편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시동생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속마음은 새 사람 들어왔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잘난 의사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전에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자꾸 분열하고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근히 의사랍시고 저를 무시하는 동서도 문제였지만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동서를 공주처럼 대접하며 저에게 뒤치다꺼리를 시키시더군요. 저는 차라리 동서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그전에는 큰 며느리가 최고다 하시더니만 동서가 들어오니 이건 뭐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사 며느리 얼마나 예단 잘해오나 궁금했는데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데 무리한 요구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며느리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로또 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며느리 잘 본 것도 다 내가 아들을 잘 키운 덕이긴 하다만 어찌됐건 다들 부러워하니 요즘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은 전부 며느리가 봐줄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큰지 아마 동서는 예물만 명품으로 다 받은 게 아니라 시동생이 따로 해준 것도 많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의사 동서가 그리도 좋으셨나 봐요.
시댁 행사가 있으면 아예 대놓고 동서는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셨습니다. 동서도 여우같이 그런 시어머니를 조종했어요. 얘, 너 거기서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사람 구하는 성스러운 손으로 그런 구정물 만지면 못 써. 넌 이리 와. 와서 나랑 과일이나 깎아 먹자. 얘 지우애미야. 너는 원래 하던 거니까 금방 맞힐 수 있지?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 잘하는 법이야. 둘째 너 얼른 이리 오라니까. 이럴 사람 있는데 왜 둘이나 서 있고 그래?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제가 못되게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인지라 동서에게 어머니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 동서, 금방 하니까 어머니 말대로 해. 저리 가서 쉬고 있어. 그럼 동서는 은근히 제 편을 드는 척 하면서도 손은 이미 장갑을 벗고 있습니다. 어머니 참, 왜 저러시죠? 저 곤란하게. 형님께 미안해서 그러죠. 미안할 거 없어. 여기 있으면 더 유난 떠시니까 그냥 가. 어머니 말대로 늘 하던 일인데 뭐 난 괜찮아.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명절에 동서는 친정에 안 가더라고요. 지방에 엄마가 계시고 병원 당직 때문에 바쁘다면서요. 그래서인지 명절이니 시댁 행사에도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이 가까운 데 계시면서 손주를 봐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명절에 친정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는 친정에 안 간다는데도 의사라 환자 보느라 힘들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등 떠밀어 보내시면서 저에게는 시외가도 들렀다 가시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결혼해서 그때까지 매번 명절마다 시댁에 와서 며느리 돌이랍시고 할돌이 다 하고 친정 간다 해도 군말 없이 보내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는 제가 친정에 가는 걸 그렇게나 고가워하시더라고요. 지우애미야. 너는 네 동서가 명절마다 친정도 못 가고 저리 고생하는데 안쓰럽지도 않냐? 어찌 꼬박꼬박 친정 갈 생각을 하는 거냐? 응? 둘째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앞으로는 너만 친정 가겠다고 유난 떨지 말어라. 형님 동서지간에 왜 그리 청없이 구는지 원. 어머니는 도련님네 일은 직접 발로 뛰며 챙기면서도 우리 딸을 봐주시거나 맞벌이로 바쁜 거 아시면서도 밑반찬 한번 해주신 적 없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그런 부분은 잘 안 챙겨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동서네 집으로 반찬이며 곰국이며 해 나르는 거 보고 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네 돈 잘 번다고 자랑하시면서도 두 사람이 돈이라도 쓸라 치면 한사코 만류를 하셨습니다. 뭐 가령 가족 모임이나 식사 때 저희가 마시는 고기라도 사드릴라 치면 꼭 부르셔서는 그 집 부부 식사비까지 계산하게 시키셨어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어머니는 도련님네랑 같이 비싼 호텔 뷔페 가시는 날에는 꼭 비밀로 하시고 우리 가족은 안 부르셨습니다. 어차피 제 귀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는 줄 모르시나 봐요. 아무튼 이런저런 소소한 일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온 뒤부터는 완전히 동서에게 모든 걸 올인하고 계시다는 걸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존중해주지 않으셨고 동서 하인인 양 여기게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름 어머니와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건가 싶었죠. 의사가 그리 대단한가요? 시동생은 자기만 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도 저는 어머니는 마치 동서와 시동생이 자기 노후 보험이라도 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아마 동서가 의사니 용돈도 많이 주는 듯 했어요. 내가 둘째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사는 게 풍족해진 줄 아니? 솔직히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다만 니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지도 못했다. 근데 지금은 돈 걱정 안 하고 친구들 밥도 사고 커피도 사지 뭐니?
다들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팔자 폈다고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어머니, 제 덕에 집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아버지도 아직 돈벌이 먹고 살 만큼 하시는데 무슨 아들이 용돈 적게 줘서 빠듯했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어머니도 아시지만 저희도 넉넉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건데요. 누가 너한테 돈 적게 줬다고 타박하지? 내 말은 어쨌든 네 동서가 나한테 잘하니까 너도 너무 날석에 굴지 말고 잘 지내라 이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둘째가 힘든지 예민한 데다 애도 안 들어서서 신경 쓰이나 봐. 낳기만 내가 다 키워줄 텐데. 암튼 그런 줄 알고 너도 형님으로서 너그럽게 굴어. 그 말 들으니까 어머니가 왜 그리 동서에게 잘해주고 공을 들이는지 알겠더라고요. 돈 잘 버는 의사 며느리가 용돈을 많이 주는 데다 나중에 어머니 노후를 돈 잘 버는 시동생 내외가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넘겨짚고 계셨던 거죠. 고민도 안 하고 아이를 봐주겠다니요. 제가 아이 어릴 때 한창 힘들 때도 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렇게 아이 봐준다는 말을 쉽게 하시는 양반인 줄은 몰랐네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동안 시댁에 철철히 해드렸던 선물과 각종 노동을 서서히 끊어버렸어요. 막장스럽게 대해드린 것도 아니고 잘해드리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왜 기분 나쁠 정도로 동서에게만 신경을 쓰신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달라진 태도는 남편도 눈치챘고 중간에서 어머니에게 몇 번 그러지 마시라 얘기한 걸로 알아요. 나중에는 남편과 어머니가 언성 높이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차별하는 건 참고서라도 마누라가 무시당하는 꼴은 못 본다면서 계속 이러면 앞으로 자기 집 일에 신경 안 쓰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차별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의사라서 좋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쩐지 저는 동서가 늘 마뜩찮았습니다. 왜냐면 말할 때 뭔가 사람을 홀리는 게 있어요. 좋은 뜻이 아니라 늘 동서와 뭔 대화를 하고 나면 이게 맞나 싶은 적이 많았어요. 게다가 동서가 시집 와서 1년 다 돼가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서는 분명 의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병원 펠로우라면 혹시 가족들이 입원할 일이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해서 동서 일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겠다고 하니 동서는 펄쩍 뛰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곤란해서 안 돼요. 제가 일하는 병원인데 가족이 환자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주변에서 무슨 특별 대우나 하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본다니까요? 제가 더 챙겨드리지도 못해요. 그냥 마음 편히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로 알려드릴게요. 여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지 않아? 나도 의사 친구들 몇 명 있어서 알아. 자기 엄마 병원 갈 일 있으면 꼭 자기 있는 병원으로 모시던데? 우리 엄마 그냥 당신 병원은 입원할게.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게 어때서 그래? 그래, 맞다, 아가. 나도 다른 병원 싫어. 나도 의사 며느리 덕도 보고 자랑 좀 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동서는 너무한다 싶을 만큼 차갑게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곤란하다니까요. 다음번에 혹시 다른 일로 병원에 올 일 있으시면 그때는 편히 봐드릴게요. 근데 친정도 아니고 시가 식구들이 제 직장에 와서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저 너무 싫어요, 어머니.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굳이 저렇게 싫다고 할 건 뭐 있나요? 저는 셋이 신랑이 하는 모습 보면서 동서가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동서의 단호함에 기가 눌리셨는지 결국 동서가 일하는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면서
간병비랑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시동생이랑 알아서 부담한다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황당하다. 오늘 내가 영남이한테 어머니 병원비 얘기 꺼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글쎄 돈이 없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집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놈이 글쎄 돈이 없대. 이번만 나더러 부담해달라는 거야. 뭐? 돈이 없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둘 다 직업이 전문직인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캐물었더니 글쎄 어디다가 투자를 했다잖아. 그것도 재수 씨가 아주 돈을 다 끌어모아야 한다고 했다나 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어디 투자회사인지 그룹인지에 넣었다는데 세상에 아무리 수익이 확실하다고 해도 가진 연차를 죄다 쏟아부는 멍청이가 어딨냐고. 그것도 재수 씨 말만 믿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휴 답답해서 정말. 어머 정말 이상하다. 동서는 의사 노릇만 해도 바쁜 사람 아니야? 근데 서방님 돈을 전부 그런 데 넣으라고 했다고? 여보, 둘 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쓸 돈도 없이 다 털어놓다니. 투자를 뭣도 모르는 나도 그런 짓은 안 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암튼 당신은 당분간은 모른 척해. 내가 나름대로 알아봐야겠어. 내 동생이 저만 알고 이기적인 구석은 있어도 어쩌겠냐. 그래도 가족인데. 머리만 좋았지 아무래도 헛똑똑인 것 같아서 걱정이다 걱정.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이 열심히 뭘 알아보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담배 쩐내가 진동을 하길래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호 엄마, 놀라지 마. 내가 오늘 뭘 알아낸 줄 알아? 나 참,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이없어 하면서 차마 말도 못하길래 뭔가 단단히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남편을 다그쳤는데 저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 재수 씨 말이야. 여보, 다 거짓말이더라. 의사, 웃기지 말라 그래.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집안에 하필 시집을 온 건지. 그년 의사 아니래. 내가 재수 씨 일한 날은 종업병원에 사진까지 가져가서 물어봤어. 김유진이라는 이름 가진 의사 거기 없다더라. 흔한 이름인데 간호사 중에도 동명이인조차 없대. 대체 그 여자 뭐야? 의사라고 속이고 상견례며 결혼식까지 한 거라니까? 뭐? 그게 사실이야? 동서가 의사가 아니라니. 동서가 의사가 아니면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 정말 확실한 거야? 충격적이게도 동서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 병원에서도 근무한 적도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동서는 의사를 사칭하고 우리 시동생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의사딸 아깝다며 상견례 자리에 나오고 결혼식에서 눈물까지 찍어가면서 애틋한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도 가짜고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던 하객들도 다 가짜라는 거였죠. 더 알아봐야겠지만 의사가 아닌 거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말만 하면 아주 난리를 치고 못 오게 한 게 아니었어. 황당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 여보? 뭘 어떻게 해. 당장 당신 어머니한테 알리고 당신 동생한테도 말해야지. 그러고 보니 불안하다. 있는 돈 털어서 동서가 투자하자고 했다며. 혹시 동서 결혼하고 나서 돈 빼돌리고 이혼하는 사기꾼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있냐? 일단 내일 우리 차례 준비하러 어머니 댁 가야 하잖아. 동서도 올 테니까 상황 봐서 그때 터트리자. 다음 날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섣불리 가서 폭로하면 동서가 어디로 잠적해버릴 수도 있으니 일단은 조용히 동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날 매번 바쁜 척하던 동서도 웬일로 왔더라고요. 동서를 보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와 쿵짝이 어찌나 잘 맞는지 오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제 앞에서 계속 시어머니랑 수다나 떨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당연히 일은 큰 며느리인 제가 하게 내버려 두셨죠. 예, 녹두전 좀 부쳐라. 내가 거기 동그랑땡 속 좀 해놨으니 그것도 좀 부치고. 양이 많으니까 얼른 시작해야지. 어머니, 우리 식구도 많이 없는데 뭐가 일이 많아요. 원래 이거 절반만 하셨잖아요. 이거 저 혼자 하면 저녁 때까지 부쳐야 해요. 천천히 부치면 될 것을.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부쳐. 아니요. 동서가 도와주던가 아니면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해야겠어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럼 그건 동서가 하나요?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이셨습니다. 예, 됐다. 어찌 그런 일을 내 아들을 시키니? 그냥 혼자 부쳐. 너는 손이 빨라서 금방 한다니까. 저는 말 안 통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앞치마를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동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어. 그거 입고 빨리 같이 붙이자. 동서가 아직은 우리 집 며느리인데 도리는 해야지. 저는 동서의 사기 행각을 염두에 두고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황당하다는 듯 앞치마를 보더니만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도와달라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붙잡더니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는 시어미가 우습니? 어디서 형님 노릇이야. 네 주제를 알고 시켜야지.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이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광경에 놀란 남편은 어머니 손을 제 머리에서 떼어냈어요. 그때 동서 표정이요. 말은 어머머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입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힌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진짜 머리채 잡을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둘째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야 한다는 거니?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애를? 동서 표정은 여전히 의기양양했죠. 그때 도저히 못 참겠는지 남편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잘하기는. 엄마가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재수씨요. 의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긴 했지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꼴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엄마는 둘째 며느리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영남이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재수씨가 투자하자는 대로 꼬라박았길래 이상해서 뒷조사 다 해본 거예요. 여기 이 여자 의사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옆에 있는 동서는 얼굴이 아예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런데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알아낸 사실을 말했는데 어머니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들은 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니? 그네 너도 그렇고 둘 다 아주 똑같구나. 의사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둘 다 개소리 말어. 남편은 동서가 의사가 아니라는 말을 안 믿는 엄마에게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내가 설마하니 동생 못 살길 바라겠냐고요. 영남이 그놈이 돈을 깡그리다 어디다가 투자까지 했다길래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물어봤다고요. 아우 됐다. 나는 네 말 안 믿어. 뭔 동생이 좀 잘 살고 나한테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생 부부를 험담하고 잘하는 짓이다. 꼴 보기 싫으니까 둘 다 가. 보다 못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정 못 믿겠으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해 볼게요. 직접 물어보죠. 그리고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말씀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그래도 혹여 동서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 입을까 봐 바로 달려온 건데 이간질이라뇨. 사실 확인만 하면 저도 나머지 일은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확인을 해보고 타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니. 이를 대체 어쩌면 좋아. 털썩 주저앉은 어머니는 땅까지 치시면서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동서 역시 당황했는지 어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말 믿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한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전화까지 하고 난 후라 어머니는 그제야 남편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곧이어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구시더니만 영훈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돈 어쩌니? 어? 얼마 전에 나도 둘째가 투자를 얘기하길래 있는 돈을 거의 줘버렸단 말이야. 매달 이자 준다고 하더니만 용돈으로 퉁치길래 걱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년이 내 돈을 빼돌린 것 같아. 내 돈부터 찾아줘, 아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지? 니들 덕에 번 돈이야. 내 노후 자금이라고. 그도 없어지면 어쩐다니. 어? 거의 울부짖으면서 남편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도 그년한테 홀려서 털렸어. 대체 어쩌자고 그런 큰 돈을 덜컥 주냐고요. 아무리 재수 씨가 의사라지만 그걸 믿어요? 돈만 줬으면 문제가 아니지. 어쩜 좋아, 영훈아. 이 집은 어쩌니? 어? 내가 이 집 담보까지 잡혀서 대출받은 게 있단 말이야.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둘째한테 줬는데 큰일 났구나. 이것도 이달 초에 받아준 거라 당장 이자도 나가야 하는데 어쩐다니? 엄마, 미쳤어요?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요? 나한테 적어도 한 번은 상의했어야죠. 미치겠네 정말. 이봐요, 재수 씨. 당장 지금 우리 가족한테 투자 명목으로 가져간 돈 내놔요. 내 손으로 지금 경찰 부르기 전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덕에 부동산 차익으로 번 돈은 물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이미 동서에게 줘버리셨더라고요. 얼마나 입에 발린 말로 어머니를 꼬셨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사기꾼이 무서운 게 그거죠. 뱀의 혀로 사람을 농락하고 다 벗겨먹는 거요. 시동생 역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돈을 동서에게 줬다는 걸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는 동서를 잡고 돈을 달라며 애원까지 했지만 동서는 오히려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 돈이 없다면서 배째기를 시전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결국 동서를 본인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서의 정체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고 보니 사기전과 산범의 범죄자였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긴 했어요. 게다가 실제로 매일 병원에 간다며 출근하는 곳은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유흥업소였고요. 그러니 매일 일한 건 아니라지만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기 쉬웠겠죠. 중요한 것은 돈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동서, 아니 그 사기꾼녀는 그 많은 돈을 받아 이미 어디로 빼돌렸는지 계좌 잔고는 고작 몇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매달 풍족하게 주던 용돈은 시동생이 투자 금액으로 쓰라고 준 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셨으니 아들이 벌어온 돈을 탕진한 건 사실 어머니도 한몫을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댁은 동서의 사기 행각 이후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동생은 뭐 결혼이 깨진 거죠. 그것도 1년 만에 단꿈에서 완전히 깨어난 겁니다. 속상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머니와 영까지 끊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가 경찰에 잡혀가는 걸 보셨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저에게 책임지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가 있는지. 친우 애미 너, 내가 우습지? 나도 애미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도 부모는 큰아들이 모셔야지 별 수 있겠니? 니들도 조금 있으면 40대야. 그 즈음에는 다들 부모 봉양 극진이하고 사는 법이다. 집 대출 못 갚아서 경배 넘어가기 전에 당장 팔아버리고 우리 같이 합가하면 어떠니? 나랑 네 아버지 그리 까탈스럽지 않아서 집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낄 거다. 어떠니? 시어머니의 극진한 자식사랑이 우리 부부에게 넘어오다니요. 저는 같이 합가하자는 말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합가는 못합니다. 그럴 바엔 저 이혼하라고 하세요. 아이고, 이혼? 시부모랑 합치기 싫어서 이혼을 해? 세상에 그런 자식 며느리는 없다. 그럼 그런 자식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부터 생각한 거지만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만족을 못 드리는 며느리가 될 듯 싶네요. 이쯤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는 시댁에 안 오려고요. 저는 진지하고 단호하게 어머니에게 절연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광기 어린 눈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만 금세 화를 마구 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못된 거사! 너 같으면 친정부모가 나 같은 일 당하고 빈털털이 돼도 모른 척할래? 너는 애미아비도 없냐고! 그래서 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안 이러세요. 어머니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 머리채 잡는 분도 아니시고요. 암튼 전 싫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퍼준 돈이니까 알아서 돌려받으세요. 어머니 소중한 똑똑한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시동생은 남편과 싸우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문제로도 싸우고 돈 문제로도 싸우더니 결국은 남편 입에서도 자기 가족 안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2번 다시 이 집구석 아들 노릇 하나 봐라. 절대 안 해. 사람이 도와주려고 한 걸 이런 식으로 갚냐? 너나 어머니나 둘이 잘해 해결해. 우리 집사람 무시한 것도 기분 나빴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내가 전부 교통정리하지 뭐. 우리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저도 저지만 남편이 자기 식구 안 보고 산다고 말한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먼저 절연한다고 하면 남편과 불화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상황이 꽤나 많으니까요. 결국 시동생이 당한 결혼 사기극은 동서의 구속과 이혼,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그참에 우리와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연 끊고 산 지 2년째. 저야 말할 것도 없이 편하지만 예상외로 남편도 엄청 홀가분해합니다. 둘 다 시댁과 다시 보고 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행복하니 현재를 살아야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연을 끊고 사는 게 맞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